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우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주식, ETF도 해외에 직구하는 시대에 과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요즘 정말 이 해외 직접 투자가 대세입니다. 대세. 사실 그동안에는 미국이나 그리고 중국에 주식이 사고 싶으면은 펀드라든지 그리고 ETF를 활용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 마땅치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국내에서 그냥 삼성전자 사고 팔고 코덱스 200 사고 팔듯이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그리고 주식을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던 이 해외 직구 투자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그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뉴스를 보면 테슬라 이런 거 진짜 많이 샀고요. 그리고 ETF 투자가 우리나라에 3배짜리가 없는데 이 3배짜리 레버리지도 정말 용감하게 투자하신 분들도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는 정말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이 회사를 직접 그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정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고 진짜 큰 수익을 내고 싶으면 내가 경험해본 그리고 사용해본 그 회사의 물건만 그냥 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주식을 한 주 한 주 사는 습관을 좀 들여보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사과 매니아라서 아이패드도 사고 아이폰도 많이 사고 한다라면은 애플 주식도 한번 사보시고, 내가 스타벅스에서 매일 죽치고 앉아있다 그러면 커피만 마실 게 아니고 스타벅스 주식 한 주 한 주 사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소비도 하면서 투자도 좀 즐길 수 있는 정말 좋은 투자 습관을 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지금 아마존 주가는 약 2,400불 정도 되고요. 구글이 1,200불 정도, 그리고 테슬라가 약 700불 정도 되고요. 애플이 270불 정도 됩니다. 스타벅스 약 70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170불 정도, 그리고 어도비가 약 300불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구글 정도 빼놓고서는 푼돈으로 몇만 원으로 사기에는 조금 어려운 주식들도 있지만 찾으면 또 얼마든지 있고요. 그래서 10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식을 이제는 정말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면 해외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세금이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그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우리나라 주식은 그 차익에 대해서 전부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죠. 물론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아마 그런 분 없겠지만 대주주인 경우에는 일부 예외 조건으로 세금을 내야 되지만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해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자소득세 15.4%보다 좀 높죠. 계산 방법을 보면 A라는 주식을 매도한 가격에서 매입한 가격을 빼고요. 그리고 필요 경비, 그러니까 수수료, 그러니까 들어간 수수료를 또 차감을 하고, 해외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기본 공제 금액이 25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뺀 금액이 양도 가액이에요. 당연히 이 양도 가액이 마이너스면 세금 안 내셔도 되고, 플러스면은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세율 22%를 곱한 금액이 결국 내가 내야 될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1월에서 12월까지 번 돈을 그 다음 해인 5월에 신고를 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해외 투자를 했을 때 수익에 따른 세금을 좀 살펴보면 2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 공제가 250이 있기 때문에 세금 당연히 빵원이고요. 1000만 원일 경우에는 공제금액 250 빼고 순수익이 750, 거기에 대한 세금이 165만 원, 그리고 1억일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1,750만 원, 여기에 따른 세금은 2천만 원 정도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세금을 낸다라는 거는 물론 되게 기분 나쁜 일이지만 사실 세금 낸다라는 것은 수익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영상 보신 분들 많이 경험하겠지만은 투자를 통해서, 특히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다 마이너스죠. 그래서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요. 그런 분들 생각을 한다라면 이렇게 수익 내서 이 정도 세금을 낸다,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해외 투자 세금 관련해서 꿀팁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손익통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비교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외에 직접 투자한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해외 펀드를 가지고 투자를 한 경우 비교를 해보면 1월에 200만원 수익이 나면 해외 펀드에서는 뭐 대략적으로 세금 15% 곱하면은 30만원 세금 내야 됩니다. 3월에도 마찬가지고요. 5월에도 마찬가지로 세금 내야 됩니다. 7월, 9월, 11월에는 손해를 봤기 때문에 세금이 당연히 빵원이겠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보니 세금은 어찌됐든 75만원을 냈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사실 수익 본 건 없어요. 수익 본 건 빵원입니다. 그렇지만 세금은 75만원 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럼 반대로 내가 직접 해외 주식을 샀을 경우 1월에 200만원 수익 보고 또 200만원 수익 보고, 해외 투자는 양도소득세 구조이기 때문에 바로 세금을 내지 않죠. 일단은 합산을 합니다. 400 벌었고 또 100만원 추가해서 500을 벌고요. 손해를 100만원 봤으니 순수익은 400, 또 200 손해를 봤으니 순수익 200, 또 200 손해를 봤으니 순수익 빵원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1년 동안 내가 총 번 수익은 손실과 수익을 합쳐서 빵원. 그렇기 때문에 5월에 신고해야 될 대상이 수익이 없는 요 금액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빵원이 될 겁니다. 이 위에 게 바로 손익통산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그 한 해 동안의 수익과 그리고 손실과 난 금액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총소득이 손해를 보거나 빵원일 경우에는 세금이 당연히 없다라는 점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그때그때 바로 이자소득세를 내는 이런 투자나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그 차익을 볼 때마다 세금을 내기 때문에 뭐 누적된 수익률이 이렇게 빵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낸 세금을 이때는 손해를 봤으니 돌려주느냐? 당연히 돌려주지 않죠. 국세청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두 번째 꿀팁, 손실 확정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케이스, 아마존에 투자를 해서 1000만원을 벌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잉에 투자를 했더니 손실이 나서 기분 나빠서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 존버 해보겠다, 그래서 이거 그냥 냅뒀어요. 2020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 5월에 세금을 내야겠죠. 신고를 합니다. 작년에 아마존 통해서 1000만원 벌었죠. 공제 250만원 빼고 토탈 내야 될 세금 165만원 5월에 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 아마존 투자를 통해서 1000만원 벌었고요. 보잉 손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총 수익은 손실과 합쳐서 250만원, 당연히 기본공제 빼고, 그러면 세금이 빵원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양도소득세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손익통산을 하기 때문에 손실난 종목이 있으면은 바로 손절 처리를 하는 것이 엄청 유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그냥 존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를 손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기록에도 남지 않죠. 계속 이거는 홀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그냥 돈 번 것밖에는 기록이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손해본 금액을 확정을 지으니까 결국에는 총 순수익을 이렇게 대폭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투자에 대한 이 절세 꿀팁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케이스 그냥 손절하고 그 오후에 그냥 다시 사면은 어찌됐든 그 당해년도에는 이 수익과 손실이 기록에 남겠죠.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할 때에는 그냥 마냥 존버를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손실이 난 종목은 그냥 손절 처리를 해서 수익을 최대한 낮춰서 이 세율을 낮출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뭐 물론 손절할 때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케이스에는 세금 내릴 때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는 손절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해외 투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절세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꿀팁까지는 아니고 장점인데, 해외 투자의 이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 금융소득으로 1년에 2천만원 이상 벌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율이 15%대에서 최대 40% 넘게 세금을 내야 되는 불상사, 뭐 불상사긴 하지만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쨌든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 분리과세를 한다라는 것은 이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직접적인 예시를 하나 드리면 해외 펀드를 통해서 1억을 번 경우,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1억을 번 경우 한번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1억을 벌었으니 2천만 원까지는 15% 세금, 그러면은 300만 원 세금 내고요. 그리고 2천만 원 초과분 1억을 벌었으니 나머지 차액 8천만 원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40% 세금을 때려 맞았다라고 보면 세금만 3,200만 원 합산해서 3,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겠죠.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를 한 경우 아까 설명드렸듯이 얘는 분리과세 22%만 내면 되니까 약 2,100만 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 펀드나 혹은 뭐 미국 ETF를 통한 이 투자인데 결과는 같을지라도 세금은 무려 1,4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발생이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이 이 분리과세가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물론 분리과세는 좀 수익이 좀 높아야 고수익이 돼야 장점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수익이 저수익일 때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분리과세는 뭐 꼭 장점만은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외 투자 관련 세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모르시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